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쿼리를 추가해야 될 메서드가 지금 현재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지금 세팅하지 않은 이런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쿼리를 세팅해주지 않은 메서드들은 DB랑 연결은 됐는데 얘를 실행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get articles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일 때 여기다가 show list 보여줘 라고 하면 당연히 에러 나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get articles에 대해서 뭔가 설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저는 얘부터 get articles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select 별 from article이에요. 근데 그냥 가져오면 이대로만 해서 가져오면 1번 그립엔 위로 올라갈 거니까 우리는 항상 역순, 그죠? 오더 바이 넣어줄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세미콜론을 별도로 찍지 않아도 돼요. 왜 안 찍어도 되냐면 우리가 하나의 메서드가 실행하는 쿼리는 하나죠. 그래서 안 찍는 거예요. 어차피 얘밖에 실행 안 하니까. 여기서 여러 개의 쿼리를 동시에 날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쿼리 하나를 날려야 되는데 이 쿼리 안에 또 다른 쿼리가 쌓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세미콜론은 찍지 않아요. 아예 태그로서 분리를 시키고 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나중에 겪어볼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서브 쿼리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의 쿼리예요. 그래서 서브 쿼리는 결과적으로 쌓이고 났을 때 하나의 쿼리를 돌리는 건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쿼리가 돌아간다의 느낌이라면 제가 지금 말하는 상황은 애초에 여러 개의 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쿼리 안에 쿼리가 또 돌아서 그 결과를 가져온 걸 바탕으로 뭔가를 또 하고 서브 쿼리랑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사실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버겁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겪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얘는 일단 이렇게 그럼 지금 당장 쇼 리스트 해줘 라고 하면 잘 나와요.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modify article 이 친구도 달아주죠. 업데이트 어노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업데이트 article set 해서 reg date는 두고 업데이트 date부터 now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타이틀 여기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타이틀을 사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body 여기에는 우리가 받아온 body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얘는 지금 아티클 객체가 넘어와 버렸죠. 객체가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웨어를 줘야 돼요. 웨어가 없으면은 모든 게시글이 다 바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요. 일단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제 미리 해오던 작업을 그냥 구조 변경하고 했을 때 지금 이런 문제 발생을 했죠. 자,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검증은 이 웨어절이에요. 여기다가 이 아티클을 그냥 넣으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티클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프라이빗이니까 가져오려면 게터 세터를 사용해서 롬복이 달려 있으니 이 방식을 써야 돼요. 원래는 이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do modify고요. id는 3번 글 타이틀과 바디를 바꾸겠다. 이게 뭐라 그래요? 마이바티스 시스템 익셉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 처리를 어디서 해? 여기선 못하잖아요. 여기 인터페이스인데? 여기 인터페이스랑 바디가 없어서, 구현부가 없어서 여기선 못해요. 그렇다라는 건 전에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방식을, 이 아티클을 컨트롤러 쪽에서 세팅을 해놓은 건데, 우리가 모디파이에서 지금 여기서 세팅이 된 건데, 이거를 애초에 컨트롤러 쪽에서 아이디가 들어올 수 있게 세팅을 하던가, 아니면 아티클을 받은 이후 여기 서비스에서 얘를 아이디를 넘길 수 있게끔 한번 재가공을 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겨받아온 객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순 없으니까요. 이해되실까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이걸 그냥 못 쓰는가? 마이바티스는 이런 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은 아예 컨트롤러 쪽에서 바꾸도록 할 건데, 여기에 아이디 넘길 겁니다. 아이디. 이거 넘길 거예요. 얘는 이제 바깥에서 받아온 아이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get article by id를 통해서 얘를 찾을 거고, 찾은 다음에 널 검증할 거고,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면 이 아이디는 존재하는 게시물 번호가 맞으니까 얘를 그냥 바꿔버릴 거예요. 여기다가 애초에 아티클을 넣고 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서비스로 넘어갔던 이 친구가 여기서 실제로 내용을 아티클에 접근해서 바로 내용을 바꿨어야 되니까 얘가 아티클을 넘겨받고 있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DB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래서 넘길 때 애초에 인자를 아이디로 넘길 거고, 체인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뒤에 있는 애를 바꿔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바꿔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아이디 그냥 쓰면 되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굳이 객체를 넘겨받아서 서비스에서 재가공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MVC 구조 패턴으로 넘기고 나서도 사실 아티클로 그냥 넘겨받는 게 편했어요. 만약에 지금 DAO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아티클 가지고 작업을 했다면 여기는 아티클이 들어오는 게 편해요.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는 이거 가지고 아티클을 한 번 더 꺼낸 다음에 걔를 수정했어야 되니까 불필요한 로직이 또 중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대신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애초에 아이디를 넘기면 된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여기에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티클스 리스트에서 리무브를 사용할 때 객체를 넘겨줘도 어차피 그 해당 객체랑 똑같은 애를 찾아서 지워줬기 때문에 아티클을 넘기고 있던 건데, 우리 지금 딜리트 쿼리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울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이디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걸 건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그냥 객체 형태였으면 이거를 지금 고민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얘도 체인지 파라미터 해줄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럼 모디파이 쪽은 배나 한번 해보죠. 아주 잘 됐네요. 다시 쇼 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내용을 본다면 3번 글의 제목과 내용이 잘 바뀌어 있고요. 자, 그럼 딜리트도 한번 바로 해보죠. 여기에도 딜리트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해서 딜리트 from article where id 넘겨받아온 id, 여기는 지금 저장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던 거예요. 자, 이러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여기는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건 뭐 취향인데 제가 하던 일관성이 있으니까 웨어절은 넣도록 하죠. 이러면 이제 아티클 관련된 기능들에 대해서는 쿼리를 다 작성을 했다. 딜리트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딜리트 2번 글 한번 지워봅시다. 잘 지워졌다고 하는데 쇼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보면 진짜 잘 지워졌죠? 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냐면 지금 우리가 게시물을 수정한다라고 했을 때
to modify 한다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번 글 가지고 해볼게요. 나는 타이틀을 원래 있던 걸로 쓰고 싶어, 바꾸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타이틀에 뭐 들어가요? 원래 있던 거 남아요? 이거 뭐라고 할 텐데, 이거 실행하면. 왜? 타이틀은 난널 컬럼인데 우리가 여기 파라미터 세팅 안 하면 애초에 여기서 파라미터 받을 때 널로 받을 거잖아요. 얘가. 그럼 널 넘겼으니까 결과적으로 뒤에 요 쿼리 쪽에 여기에 널 세팅하겠다라는 건데 이 컬럼 난널이잖아요. 뭐라고 해야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제목을 바꾸고 싶지 않아도 나는 전에 썼던 제목을 똑같이 넣어줘야만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사용자한테 이런 부담을 안기지 않고 개발자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내가 타이틀이나 바디 수정하고 싶지 않은 애를 안 넣었을 때는 얘는 널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안 넣으면 널로 들어와요. 그러면 애초에 내가 이 타이틀이나 바디라는 컬럼에 넣고 싶은 값이 널일 때에는 얘는 이 쿼리가 안 실행되게 하면 되지 않아요? 업데이트 쿼리는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인설트는 난널인데 빠지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업데이트 쿼리는 내가 바꾸고 싶은 애만 바꾸고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나는 제목은 바꾸기 싫어 원래 있던 거 쓸래 라고 하면 애초에 이 쿼리가 안 날라가야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바꾸기 싫다고 값을 안 넣으면 널로 들어올 건데 그 널로 들어온 상황을 체크해서 그때는 이 쿼리를 안 넣어줄게 라고만 코드를 짜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를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if는 조건절의 테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바에서 사용할 때 이제 if 하고 소괄호를 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조건식을 넣죠. 그 조건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테스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식을 부여를 할 거고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얘를 해 라고 할 거고 조건에 이 조건이 테스트에 들어있는 조건이 거짓이면 얘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f 사용법과 크게 다르진 않은 거예요. 결과는 중요한 건 항상 조건이 참이면 이 안에 있는 걸 할 거고 조건이 참이 아니면 안에 있는 걸 하지 않겠다. 얘가 중요한 건데 조건을 쓰는 방식과 얘가 태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들어갈 조건에는 제가 이런 걸 넣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우리가 넘겨받아온 이 변수가 일단 널이 아닐 때에는 얘를 쓸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딱히 꼭 해야 되는 작업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항상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이걸 한 이유는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파라미터를 띄어쓰기를 해서 줘요. 그러면 이 띄어쓰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띄어쓰기도 원래 문자열 안에서 한 칸의 칸을 차지하는 글자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트림 같은 거 넣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그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공백으로 제목이 바뀌겠죠. 너로 아니니까 이거는. 근데 공백으로 제목이 바뀐다? 우리는 항상 게시물 작성할 때 그 제목 입력 부분과 내용 입력 부분에 아무것도 안 쓰면 못 넘어가게 막았었는데 업데이트를 했더니 공백이 가능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검증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 조건을 그대로 읽어볼 때 타이틀, 우리가 받아온 이 파라미터 타이틀이 널이 아니고 공백도 아니면 얘를 쿼리로 추가하겠다. 그럼 이 조건이 거짓이란 얘기는 널이거나 공백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거나 둘 다일 순 없죠. 그거에 해당하면 이 쿼리는 애초에
없는 쿼리가 될 거니까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과 똑같은 조건을 여기다 하나 넣어서 이름만 body로 바꿔준다면 둘 다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체크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수정될 수 있게끔. 자, 지금 코드만 수정을 했고 건드린 게 없어요. 그대로 넘겨버리면 아직 적용이 안 됐나 보네요. 잠깐만요. 이거 얘가 하고 둘 다 아니면 괜찮고 얘가 됐다면 괜찮은데? 다시 쇼 리스트부터 to modify 3번 글 괜찮을 때는 뭐야? 왜 뭐라 해?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태그를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쓰려면 그냥은 인식 못 해줘서 이거 하나 달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깜빡했네요. 지금처럼 아예 태그를 인식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꼭 달아줘야 돼요. 위아래로. 얘는 여기가 맞지. 그리고 다시 시도를 해보면 이거는 둘 다 넣은 경우니까 당연히 수정이 잘 될 것이고 만약에 쇼 리스트를 한번 보고 오죠. 잘 바뀐 거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modify를 통해서 3번 글 이번에는 타이틀을 건드리지 않을 거고 body만 이렇게 바꾸겠다. 수정은 성공했고요. 다시 쇼 리스트를 가보면 타이틀은 그대로 있고 body만 잘 바뀌었죠. 반대로 해도 똑같을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건 동적 SQL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 쿼리가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들이 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을 쓸 때 제가 여기 안에 타이틀 이 부분은 뭐 샵 중괄호를 한 적도 없고 뭔가 특별하게 쓴 게 없어요. 이렇게 태그 이런 태그들을 쓸 때 안에 들어가는 얘는 그냥 이 변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이름으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모디파이까지 수정을 좀 했으니까 이것도 커밋 한번 하고 자, 추가됐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깜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기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게시물 관련된 기능 다 만들면 우리가 항상 뭐 했었죠? 네? 회원 관련 기능 했었죠? 멤버 관련 기능 만들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회원 가입일 거고요. 명령어 URL 매핑이나 메서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명칭들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티클 쪽도 생각해보면 결국 쓰던 이름 계속 썼잖아요. 그죠? 결국 똑같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했던 이름 쓰고 싶으시면 그냥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이름 있으면 그거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멤버 관련 기능 회원 가입 만들어 보시는데 입력받는 정보만 제가 좀 정하도록 하죠.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 받겠습니다. 근데 얘네들 일단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양식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문자로 받으세요. 텍스트로. 아시겠죠? 그 양식은 딱히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이거 하는데 제가 이거까지는 해드릴게요. 해야 되겠다. 이 내용까지는 하나 해드리죠. 멤버 테이블 만드는 건데 테이블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만들 거예요. 자, 지금은 화면 보세요. 멤버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동안에 하던 거랑 다르게 좀 디테일하게 갑니다. 일단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좀 추가를 해주고 얘는 20에 여기는 100 그리고 이런 거 하나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네임 얘는 아차 20 낱말 그리고 닉네임 아차 20 해봐 낱말 셀폰 얘는 자 20 낱말 이메일 얘는 조금 길게 50 그리고 자 멤버 테이블을 좀 이렇게 만들게요. 뭐가 되게 많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테이블이 좀 만들어진 건데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 그죠? 특별할 게 없어요. 여기는 제가 여기 뒤에 커멘트라고 해서 제약 조건을 이건 제약 조건처럼 다는 거지만 사실 제약 조건까지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설명입니다. 설명. 우리가 이 컬럼에 대한 부가 설명을 아예 만들 때 달아줄 수 있는 능력인데 권한 레벨이라고 하는 컬럼이고 일반 사용자는 일단 2 관리자는 1 이런 식으로 제가 세팅을 한 겁니다. 이건 개발자 마음대로 세팅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디폴트 값을 2로 잡아놨다는 얘기는 일단 회원 가입하면 일반 회원 권한이 들어가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스몰 인트라고 하는 타입을 썼는데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인트 넣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넘버가 2랑 1밖에 없으니까 그냥 스몰 인트를 한번 써보는 개념으로 넣어본 거예요. 진짜 인트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 네임, 닉네임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텐데 여기가 또 특별한 거죠. 델 데이트, 이거 딜리트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컬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는 타이니 인트가 쓰였는데 0과 1밖에 숫자를 안 쓸 거기 때문에 넣어 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트로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왜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했다가 회원 탈퇴를 하려고 해요. 탈퇴 버튼 누르고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자료 다 사라지나요? 보통 유예기간 주죠. 뭐, 몇 주가 됐고, 몇 달이 됐고, 얘네들이 설정한 기간만큼 유예기간을 줘요. 그 기간이 지나고도 얘가 복구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그때 진짜로 지웁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탈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회원에 대한 데이터를 지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개인정보가 남아있는 거니까. 근데 진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를 해버리는 순간,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네가 변심할 수도 있으니 난 너한테 기간을 이렇게 줄게. 이 기간 동안 변심이 되면 돌아와. 그러니까 사이트 홍보 차원에서도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제 순간 예를 들어 순간 욱해서 아이씨 하고 짜증나서 지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센터 막 난리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이런 기능을 보통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완벽하게 구현을 하려면 이 탈퇴 상태랑 탈퇴 날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스케줄러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스케줄러를 통해 진짜로 이 기한이 이렇게 지났을 때 얘가 자동으로 삭제되게끔 걸어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배운 게 없죠?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근데 일단 이러한 컬럼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로 기한이 지나서 삭제되는 현상까지는 우리가 같이 안 해볼 거지만 얘를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따로 만들 건데 거기서 멤버 관리, 회원 관리할 때 지금 탈퇴 중인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에 걸려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뭐 리스트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거는 해볼 겁니다, 직접. 그래서 미리 좀 만들어 놓는다. 이 컬럼들 때문에 테이블 만드는 쿼리를 제가 먼저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었단 얘기는 인서트 할 때, 테스트 데이터 만들 때에도 이 많은 컬럼들에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뭐 2명, 3명을 만든다라고 치면 1명 정도는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것까지 해서 이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멤버 나우 타이틀이 아니라 가져옵시다. 여기에는 일단 저는 관리자 계정부터 관리자 계정은 그냥 아이디랑 패스워드 둘 다 어드민 여기에는 1 관리자가 1이죠. 네임은 관리자 닉네임도 관리자 닉네임은 그냥 어드민이라고 할까요? 셀폰넘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메일은 대충 그냥 일단 넣어 놓을게요. 지금 당장 이 이메일 주소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건 없어서 나중에 적어 가지고 진짜 뭐 할 건데 그때는 잠깐 바꿔서 테스트 해보면 되니까 얘는 탈퇴 전이 0이니까 0 넣어놓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라고 하는 제약 조건도 우리가 여기 컬럼에다가 걸어놨는데
이 디폴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죠? 낱널인데 값을 넣지 않았을 때 이런 값으로 세팅할 거야 라고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인서트 쿼리에. 빼죠. 둘 다. 델데이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낱널이 아닙니다. 얘는 낱널이 아니어야만 해요. 왜? 탈퇴한 적이 없는데 날짜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엔 당연히 없이 가는 거고 나중에 실제로 누군가 탈퇴를 요청을 했다면 그때 날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인서트 테스트에는 들어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정도만 만들죠. 여기가 2죠, 일반이. 여기는 테스트, 유저, 1. 닉네임은 유저 1. 이런 식으로. 두 개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먼저 만들고, 나중에 추가하죠. 유니크를 생각을 한 건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거 제가 저장해서 커밋 하나 남겨드릴게요. 아니, 왜 복사가 안 돼? 자, 커밋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적용시키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가입 기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입력 받을 거예요. 뭘로? 요청해. URL 옆에 파라미터로 좀 더 적절하게 쿼리 스트링으로 입력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에서 파라미터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일단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